처음만 하고 그런 식으로는 안 흘러갈 겁니다. 아마. 알았지? 자, 일단 다항식을 자이스토리까지 간 상황에서 사실 내가 개념 정리를 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너희들은 다른 반이랑 다르게 조금 이제 약간 요약식으로 빨리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지금 S반이지. S3반이지. 맞지? 고1 S3 맞지? 우리 반이. 그래서 개념을 약간 요약 정리하듯이 들어갈 건데 혹시 모르는 거 있거나 하면은 다 얘기해줘요. 알았죠? 일단 처음이라 나도 처음이라 너희들도 처음이지만 나도 처음이라 최대한 어느 정도는 자세하게 해줄게. 근데 너무 막 하나하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자,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뭐 하고 시작합니다. 다항식이란 걸 배웁니다. 맞죠? 그거 지금 다항식이 뭔지 내가 설명할 필요 있나? 중딩 때 다 한 건데 없을 겁니다. 맞죠? 항이 무엇이고 단항식이 무엇이고 다항식이 무엇이고 계수가 뭐고 차수가 뭔지는 너희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고등수학에서 다시 한번 배우는 다항식은 결국 뭘 하냐면 말 그대로 너희들이 앞으로 무수히 많은 다항식을 만날 거야. 유리함수를 배워도 분모와 분자에는 다항식이 들어가 있어. 무리함수, 무리식을 배워도 루트 안에는 다항식이 들어간단 말이야. 수투로 가서 3차함수, 4차함수를 배워도 역시 걔네들도 다항식이에요. 다항식을 대하는 당신들의 기본적인 자세를 배우는 거고 그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뭐 해주세요? 다항식을 만나면 가만히 두지 말고 뭐 하자? 다항식이라는 거를 정리하고 시작하자. 오케이. 그래서 정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요? 내림차순 정리와 오름차순 정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무 말을 안 하면 너희들은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되고 오름차순 정리는 오름차순 정리 하세요라고 할 때 그때 해주시면 되고 이 정도의 문제들은 그냥 교과서에서 그냥 잠깐 연습만 할 뿐 시험 문제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그냥 차수가 뭐 하는 순서로 내려가는 순서로 즉 차수를 높은 것부터 써달라는 거고 오름차수는 뭐다? 그냥 차수가 낮은 상수항에서부터 점점점 거꾸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차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맞죠? 그 기본적으로 내림차순 정리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가 더 있어. 누가 있냐면 여기에 보통 안 넣는데 나는 동류항 정리도 역시 뭐 해주세요? 다항식의 정리로 칩니다. 동류항 정리가 뭐야? 동류항들, 같은 종류의 항들, 맞지? 차수가 똑같은 항들은 뭐 해주세요? 계수를 한 대 묶어서 하나의 항으로 표현을 해주세요. 라는 거. 그 두 개, 내림차순 정리와 동류항 정리를 한 대 묶어서 정리라고 하고 그 정리가 바로 뭐야? 가장 기본적인 너희들이 다항식을 대하는 자세가 되는 거거든.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럼 뭐 하고 시작을 하자?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오케이. 그럼 내림차순 정리 지금 내가 보여줄 필요 있나? 전혀 없지. 자이스토리까지 하고 마플 시너지까지 하고 온 상황에서. 아, 그리고 마플 시너지는 내가 시험 대비 자료로 쓸 거예요. 다시 한번. 교재를 사라는 거는 아니고 내가 필요한 단원들, 중요한 단원들은 다 프린트로 뽑아가지고 줄 겁니다. 알았죠? 그거는 부교재라고 해야 되나? 좀 부수적인 프린트라고 해야 되나? 그건 사용하긴 할 겁니다. 마플 시너지는. 알았죠? 중요 유형들, 중요 단원들은. 그리고 나면 이제 다항식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 정리는 할 줄 아니까 뭐 하러 가자? 다항식의 연산을 하러 가자. 다항식의 연산, 기본적인 연산, 사칙 연산 중에 덧셈과 뺄셈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뭐 해달라는 거냐면 그냥 동류항들 뭐 해주세요? 묶어주세요. 동류항을 정리해주세요 라는 게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이고 뺄셈에서 부호만 좀 조심하세요. 실수만 안 하면 다 되고요. 반드시 이거 시험 문제 1번에서 반드시 나올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곱셈으로 넘어갈 건데 다항식의 연산 중에 곱셈 하세요는 역시 중학교 때 했던 누구? 전개에 해당하는 건데요. 전개할 때 조금 효율적으로 전개하는 방식을 좀 택하러 갈 거고 그리고 하나 더 그 녀석을 뭐 해놓은 거? 공식화 해둔 것도 외우고 가자. 그게 뭐야? 곱셈 공식이고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이 4개라면 이번에는 공식이 몇 개까지? 10개까지 늘어납니다. 추가적으로 6개가 더 들어가니까 외워줘야 되는데 그 늘어나는 6개 중에 2가지는 안 외우셔도 돼요. 이미 다 외우고 있지? 그치? 공식 한 번 더 정리해 줄 필요가 따로 없겠지? 자, 일단 가본다. 그래서 먼저 누구 다항식의 곱셈을 하러 가자라고 할 때 이제 앞으로 내가 곱셈하는 방법은 있잖아. 이런 거야. 만약에 이런 식이 있어. 다항식을 뭐 해주세요? 전개해주세요. 곱셈을 해주세요라고 할 때 중학교 때는 하나하나 이렇게 전개했을 겁니다. 맞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할 거야? 아니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 1차식과 2차식을 곱하면 기본적으로 몇 차식이 됩니다? 3차식이 됩니다. 맞죠?
3차식이 될 거니까 몇 차 항부터 생각을 하자. 3차 항부터 하나씩 그냥 한 방에 다 생각을 하자. 이런 식으로 나는 보통 전개를 할 거고. 그래서 3차 항을 찾고 싶으면 이들이 곱해주면 되죠. 얼마? 2. 2차 항을 찾고 싶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전개해주면 돼요? 2차 항과 상수항, 1차 항과 1차 항. 얘들이 곱해주면 마이너스 4, 얘들이 곱해주면 1 더해서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겁니다. 1차 항은요. 마이너스 2, 6. 얼마야? 5. 그다음 마지막 상수항은 얼마야? 3. 이런 식으로 전개할 수 있겠지. 그런 식으로 쭉 특정 항을 찾아가다 보면 나중에 어떤 문제들도 나와? 특정 항의 개수 찾기. 약간 이런 형태의 문제들도 등장을 한단 말이야. 맞죠? 내신고정에 있다가 스텝 1, 2, 3 풀어볼 건데 스텝 1은 주로 수업 중에 다룰 거고요. 일부 몇 개의 기본 연산들만. 당식은 거의 안 할 것 같고 스텝 2도 수업 중에 일부 몇 문제 다룹니다. 중요한 유형들 위주로 해서. 없으면은 내가 좀 써주는 방식으로 들어갈 거고 레벨 스텝 3는 너희들한테 낼 건데 그냥 숙제로 낼 건데 좀 많이 어려워요. 자이스토리보다 조금 한 단계 위일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고 스텝 3 그 자이스토리 문제 중에 그 제일 마지막에 1등급 문제들 모여 있잖아. 그거랑 거의 난이도 비슷하거든. 그래서 자이스토리 했던 사람들은 그나마 낫고 마플 시너지로 치면은 행복한 1등급 문제 기억나나? 그 행복한 1등급 문제랑 난이도가 비슷합니다. 근데 조금 더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내신고쟁이가. 알았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전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누구? 곱셈 공식 한번 외워보자. 자, 곱셈 공식 거기 잘 나와 있지? 7페이지에 보면 거기 두 번째에 곱셈 공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중딩 때 했던 과정 왼쪽에 조그맣게 흰 글씨로 나와 있고요. 4개. 그리고 여기 주황 색깔 네모 박스를 해야 되나? 거기에 곱셈 공식 6개 있습니다. 총 10개예요. 외우셔야 됩니다. 혹시 곱셈 공식 중딩 거 합차 이런 거 못 외운 사람 없지? 다 외우고 있겠지? 자, 그거 확인은 안 할게요. 조만간 내가 시험을 볼 건데 곱셈 공식 시험 RT 테스트 시간에 한번 볼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볼 거냐면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백지 A4 용지 줄 겁니다. 거기다가 공식을 좌변 우변을 다 쓰는 게 공식을 쓰는 거예요. 알았죠? 그런 시험 볼 거고 왜냐면 좌변을 줘버리면 그냥 전개만 해도 공식이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할 거고 아예 하나도 없이 줄 거니까 제대로 다 외워놓으세요. 알았죠? 순서는 섞여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7페이지 그 곱셈 공식 1, 2, 3, 4, 5, 6번 그거 보면은 1번 파트 조금 업그레이드 해놓자. 1번 파트 보면은 1번 공식 보면은 3승 더하기 3승이 먼저 나와요. 뭐래? 미쳤나봐. A 더하기 B에 3승이 나와요. 뭐라고 돼 있어? A 3승 더하기 3A 제곱에 B 더하기 3AB의 제곱에 더하기 B 3승인데 그 옆에다가 하나 더 써두자. 곱셈 공식은 이렇게도 쓰기도 하지만 나중에 너희들이 곱셈 공식의 변형을 위해서는 뭐로 바꿔 놓자. 3승 더하기 3승에다가 3AB로 묶어서 A 더하기 B가 나온다고 해놓자. 그래야 곱셈 공식의 변형이 편해집니다. 알았죠? 두 번째 그럼 마이너스도 마찬가지네. A-B의 3승도 밑에 거만 기억을 하지 마시고요. 하나 더 해주세요. 그게 누구냐면 3승 마이너스 B 3승 마이너스 3AB에 A 마이너스 B 잘 기억해두도록 하세요. 그리고 1번 공식 됐다 중요. 곱셈 공식 파트에서 정말 중요한 거고요. 2번 공식으로 넘어가는데 너네 곱셈 공식의 좌변 우변 자리를 바꿔버리면 그 공식 뭐라 불러? 무슨 공식이라 불러? 좌변 우변 자리가 바뀌었어. 그럼 무슨 공식이야? 인수분해. 그렇지. 인수분해를 부른다. 그렇지. 2번 공식은 자꾸 파트래. 2번 공식은 중요하긴 한데 사실은 인수분해로 들어갔을 때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사실 생각보다 많이 만나지는 않아. 물론 기초 연산 문제들에서는 나오긴 하지만 실제 문제들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공식 됐다 중요합니다. 그죠? 유일하게 항 3개짜리의 공식이지. 10번을 제외하면 9번인가? 오 뭐야? 아 5번 4번. 아무튼 요거 역시 정말 중요합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4번까지가 제일 중요하죠. 4번은 제일 긴 거. 3차 나오는 유일한 공식 하나. 그치? 뭐예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그게 뭐가 된대? 3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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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3abc. 공식 기억나죠? 제일 긴 거고 3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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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유일한 공식이니까 꼭 기억하고, ABC의 곱도 유일한 거니까 꼭 기억하고. 자, 4번 공식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지. 자주 나오기도 하고 공식도 제일 외우기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6번으로 가는데, 나는 5번과 6번은 외우지 말라 그래요. 굳이 힘써서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알았죠? 물론 외우고 있다면 외운 대로 잘 하시면 되는데, 5번 공식은 있잖아. 사실 우리가 뭐라고 많이 하게 될 거냐면, 5번은 실제로 이거 계산할 때 공식을 쓰는 경우 잘 없을걸. 실제로는 뭘 많이 쓰냐면 합차 많이 씁니다. 합차. 그럼 선생 이거 못 외우고 있으면 합차는 그렇다 쳐. 합차를 이용한다 쳐. 근데 그 형태가 이상하기 때문에 거꾸로 가는 인수분해에서는 이거 공식 모르면 모르지 않나? 합차꼴이 안 보인단 말이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인수분해 파트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실제 시험에서 다루게 되냐면, 너희들이 뭘 쓰게 되냐면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로 대체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 인수분해 공식을 외운 직후에는 사실 공식화해서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문제집도 그래. 스텝 1 정도에서는 공식으로 물어봐. 해설지에 공식을 써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스텝 2로 딱 넘어가잖아. 갑자기 뭐로 가기 시작하는 줄 알아?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로 바뀌어 있어, 풀이가. 오케이? 실제로는 공식 씁니다, 안 씁니다? 거의 안 씁니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외우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쓰면 좋지. 알았지? 못 외우고 있을 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6번 공식은 사실상 중요하지 않은 이유. 어디로 넘어가면, 이거 보이나 근데? 빔에? 카메라. 고차 방정식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여기까지 보여? 근과 계수의 관계, 거기로 넘어가면 얘가 자동으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도 역시 공식을 잘 달달달달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알았죠? 얘는 굳이 5번 6번은 외우려고 힘쓰지 마세요. 그거 2개 외우시면 영어 단어 20개 더 외우세요. 알았죠? 내가 가르치는 방식은 조금 그래. 뭐냐면 나는 약간 외우는 거 최소화할 거고요. 외우는 거를 최소한으로 줄인 다음에 내가 좀 추구하는 바가 몇 가지가 있겠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최소한의 풀이 방법을 통해서 모든 문제에 똑같은 방식을 적용시키는 거. 근데 유형별 풀이를 보면 이렇게 하잖아. 유형 1번은 이렇게 푸세요. 유형 2번은 이렇게 푸세요. 유형 3번은 이렇게 푸세요. 막 설명한단 말이야. 근데 나는 그걸 되게 극혐합니다. 그렇게까지 왜 풀이 방법을 왜 다 외워? 그럼 유형이 30개, 40개 넘어가는 건 40가지 방법 다 외워? 아니잖아. 일괄적인 딱 풀이를 몇 가지만 기억을 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모든 문제에 적용시키려 가는 방식으로 많이 풀 거고, 그래서 나중에 고2, 고3이 되면은 내가 수업하는 방식은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풀이들이라 해야 되나? 좀 별해 있잖아, 별해. 고등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풀이들. 그런 풀이들을 생각보다 많이 안 쓸 겁니다. 특히 내가 제일 극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투 한 사람 없댔나 여기? 수투 한 사람은 없지. 해봤니 혹시? 아니지. 수투로 넘어가면 로피탈 이런 거 나오는데 나 그런 공식들 절대로 안 써요. 오케이? 풀이 방법 안 쓰니까 내가 추구하는 방식은 약간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풀이 방법이나 이런 것들 외울 것들을 최소화하고 해서 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풀어나가는 거, 그런 걸 좀 선호합니다. 알았죠? 알았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기본적인 문제들 한번 풀고 와보자. 바로 다음 장 넘어갈게요. 스텝 1입니다. 거기 보면 1번, 2번, 3번 이거 그냥 귀찮은 문제인 거 알지? 1번, 2번, 3번 같은 거 모의고사도 많이 풀어봤을 거고, 자이스토리 보면은 이거 딱 펴자마자 막 뭐 2000 몇 년 고1 모의고사 뭐 몇 번? 1번, 뭐 2번, 3번 이런 식으로 항상 나오던 문제고, 학교 시험을 가도 마찬가지야. 내가 시험 대비 자료 넘어가도 역시 마찬가지 1, 2, 3번은 계속 풀릴 겁니다. 근데 내가 설명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얘는 넘어갈 거고요. 전개하는 거 몇 번? 5번 문제를 풀어보는데 5번에 있는 1번과 2번 괄호 1번과 2번 2개만 한번 풀어주세요. 빔이 없네. 여기 맞다. 이화여고 있던데 이화여고 누구야? 너야? 너 집이 어디야? 집은 이 근처야? 왜 이화여고 갔어?
왜 그러냐면 아니, 내가 아까 이투스라는 종락원이 있었다는데 그 전에 내가 마포에 있었거든. 거기에서 학원에 되게 많은 애들 중에 하나가 이화여고라서 반가웠어. 그래서 뭐야 얘는 방학 때만 들은 게 아니라 또 온다고요? 네 이러더라고. 그래서 주말반이구나 너는. 이화여고가 있고 이대부고가 있잖아. 이화여고는 어디 쪽이지? 학교 위치는 잘 몰라. 이대부고랑은 거리 좀 되지. 아니 바로 옆인가? 가깝나? 이대부고가 아마 이대 그 후문 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갑자기 반가웠어요. 오랜만에. 이화여고 오랜만에 들었다. 거기 학원에서 내가 제일 많이 맡았던 애들이 명덕외고, 이화여고, 이대부고 이렇게 많이 맡았었거든. 이화여고는 그거 많이 하지. 정시 대비 많이 하지. 요즘도. 이대부고랑 이화여고는 두 학교가 막 정시 많이 한다고 막 수능반 만들고 막 논술반 만들고 막 그래서 학원 되게 크기도 별로 안 컸었는데 조그만데 막 원장님 둘이서 막 아웅다웅 해가지고 막. 자 시작합시다. 5번을 1번 갑시다. 뭐 해주세요? 전개하세요. 자 우리 마플 시너지 또는 자이스토리에서 근데 자이스토리보다는 보통 마플 시너지 자이 한 사람들 다시 손들어봐. 3명이었지. 너네 자이 전에 교재가 뭐였어 혹시? 그 전에 수상 기억나 혹시? 좀 한 1, 2년 됐을 텐데. RPM이었어? RPM에서 바로 자이까지 갔다고? 너무 건너뛰었는데? 너는? 마플 했지, 그치? 마플 시너지 교과서. 시너지? 어. 아무튼 그런 데로 가보면 이건 뭐 하세요 얘들아? 냅다 전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보여? 공통부분 x제곱 더하기 2x 공통부분이 보이는 녀석은 뭐 해주세요? 공통부분을 만들도록 해서 뭐 하세요? 전개하세요. 맞죠? 그래서 마플 이런 데 가면 이걸 뭐 x로 치환하자라고 하는데 이제 고1 실전이 되면 사실 치환은 할 필요 없는 것들은 치환 안 합니다. 자, 치환할 필요 없이 그냥 x제곱 더하기 2x 자체를 뭐로 보자? 하나의 하나의 문자처럼 취급해버리자. 둘이 곱해주면 뭐예요? 제곱이요. 얘 마이너스 1, 얘 마이너스 4. 뭐야? 마이너스 5에 x제곱 더하기 2x. 그 다음에 상수항 가자. 얼마예요? 플러스 4. 이 정도 치환은 안 해도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거 전개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뭐야? 항 두 개짜리 제곱이니까 a 없네.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중딩 때 배웠던 곱셈 공식 이용하면 첫 번째 요 녀석 제곱 뭐 나와요? x 4승이요. 그 다음에 더하기 뭐야? 4x 3승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제곱하면 뭐 나와요? 4x 제곱. 근데 여기 뭐 있어? 마이너스 5x 제곱. 그럼 뭐 나와? 마이너스 x 제곱. 특정 항 이렇게 바로바로 찾아갈 수 있겠지 너희들도.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을 내주시면 되고요. 이 정도 암산은 할게요. 그 다음에 밑에 거 요거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뭐 해달래? 전개를 해달래. 이거 전개하는 방법은 뭐야? 역시 공통분이 발생하도록 만드는 거지. 그 공통부분이 발생하도록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안에 거 2개, 바깥에 거 2개일 겁니다. 왜? 밖에 거 2개 곱해주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요. 안에 거 2개 곱해주면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마이너스 2. 뭐가 나오거든? x제곱 플러스 x라는 녀석이 공통으로 나오거든. 그런 식으로 전개하는 겁니다. 맞나요? 오케이? 그 이하는 생략해도 되겠죠? 제곱 플러스 12. 어우 슬림하지 않아서 안 보이겠다. 요렇게.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은 특히 이번 녀석은 잘 기억해 놓으세요. 문제의 형태 자체를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게 나중에 언제 필요하거든. 나중에 너희들이 인수분해로 넘어갔을 때 그때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얘 싹 사라지고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하면서 상수 24 이런 거 막 붙여놓잖아. 그때 뭐 해야 돼? 전개했다가 다시 인수분해 해야 되거든. 그때 또 나올 거고 이거는 학교 시험 단골이죠. 뭐 똑같은 방법이니까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뭐 해보러 갈 거냐면 옆으로 넘어가서 문제 7번 풀어볼까?
어디까지 풀려 있어? 뭐. 스텝 2 조금 넘어갔네. 너무 많이 틀리기 시작해서 안 푼 거야? 아, 그치. 스텝 2 어렵지. 나도 이제 갑자기 확 뛴다. 됐니? 자, 뭐 기본적인 스텝 1 문제는 사실 나는 내신고쟁이를 시험 대비 자료를 쓸 때, 주교재로 쓸 때 스텝 1은 안 푸는데, 뭐 너무 처음부터 어려운 것만 와 하고 있으면 너희들도 재미없잖아. 그치? 물론 이게 더 재미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갑시다. 몇 번? 7번 갑니다. 2x 더하기 1의 전체 3승 이런 거 할 때 분명히 a 더하기 b의 3승 공식을 쓰긴 쓰는데 2x 자체를 하나의 문자 취급해서 풀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2x 전체에 3승 그 다음에 3 곱하기 2x의 제곱에 곱하기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전개하시면 될 겁니다. 내가 여기서 설명하고 싶었던 건 사실 디귿 하나, 디귿 때문인데 무슨 공식이야? 내가 여기 곱셈 공식을 써놓은 것 중에 3번 공식입니다. 그렇죠?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이 뭐였거든?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에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거든. 그 중에서 뭐 하러 가는 거야? a와 b와 c 중에 하나, 한 놈의 문자를 싹 바꾸는 순간 어떻게 돼야 돼? c는 뭐를 달고 다닙니다? 마이너스를 달고 다닙니다 라고 생각해서 마이너스 c를 하나의 문자 취급해보자. 그럼 뭐야? 제곱들은 뭐가 변하지 않지만 잠깐만 이거 왜 플러스가 아니지? 여기에서 누가? c는 하나 붙어있는 놈들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거 거꾸로 갈 때 인수분해 하러 갈 때 부호 마이너스에 붙어있는 누구? c들이 바로 마이너스를 가지고 왔구나 해서 거꾸로 가는 인수분해에서도 똑같이 적용시키잖아. 맞죠? 그거 아무튼 부호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인수분해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설명하려고 한 거고 그러면 이제 누구로 가느냐면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가는데 자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은요 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뭔가 단어 외우듯이 곱셈 공식을 외우듯이 판별식을 외우듯이 처음부터 공식을 외우면서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곱셈 공식의 변형식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지.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했던 곱셈 공식을 가지고 오면 뭐 있어? 제일 기본적인 거. a 더하기 b라는 녀석의 완전 제곱식 뭐예요? a제곱에 더하기 2ab에 더하기 b제곱이 나오는데 얘를 순서를 살짝 바꾸는 거지. 덧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b제곱 먼저 쓰고 2ab를 써주면 곱셈 공식의 변형식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뭐? a 플러스 b 줄게. 제곱 더하기 제곱을 줄게. 곱을 줄게. 셋 중에 하나, 두 개를 줄 테니까 나머지 하나 구할 수 있겠어? 딱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기본적인 너희들의 뭐 곱셈 공식을 바라보는 자세가 뭐 해달라? 이놈과 이놈과 이놈 세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는 그거를 빨리 판단을 하라는 얘기지. 곱셈 공식의 변형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누구? a-b의 완전 제곱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곱의 합과 곱과 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맞지? 그 세 개 중에 두 개를 줄 테니까 나머지 하나 구해보세요 라는 데 사용하는 거고 근데 곱셈 공식의 변형식을 잘 보면 얘를 살짝 바꿔둡니다. 어떻게 해요? 제곱 더하기 제곱은 이라고 바꿔놔요. 왜 굳이 이렇게 바꿔놨냐면 자주 물어보니까 바꾼 거 말고는 이유가 없습니다. 언제 자주 물어보겠어? 합을 줄게 곱을 줄게 언제겠어? 합과 곱을 주는 게 언제겠어? 어느 단원? 수학 상해? 합과 곱을 줄게. 근과 계수의 관계잖아.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줄게. 또는 계수를 가지고 니들이 구할 수 있으니까 두 근의 제곱의 합을 구해볼래? 라고 물어보는 딱 거기서 많이 물어볼 예정이기 때문에 그냥 바꿔놓은 것밖에 없어요. A 곱하기 B를 물어보지는 못하나? 아니 당연히 물어보지. 그때는 뭐 하면 돼? 이거 쓰거나 이거 써나 해서 이항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굳이 이 공식도 이항을 시켜놓을 필요가 사실은 있다 없다? 없다고. 주어진 것들과
구하고자 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곱셈 공식만 잘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물론 곱셈 공식의 변형식을 2번, 3번씩 써야 되는 경우도 존재는 하죠. 그쪽으로 넘어갈게요. 곱셈 공식의 변형 그 교재를 보면 아마 처음에는 제곱 더하기 제곱을 2가지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그 앞쪽에 개념 설명 보면 제곱 더하기 제곱을 아마 2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겁니다. 그거는 안 할 거예요. 오케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뭐냐면 a 더하기 b 의 제곱은 a-b 의 제곱에서 뭐 해주면 돼? 그렇지. 이거 아마 교재에 없을걸? 내신고쟁이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문제집들이 안 다룰 거야. 이거 근데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그거 확인하고 싶은 거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곱셈 공식의 변형 다른 것들은 뭐? 요거야 요거. 물어보는 게 3승 더하기 3승으로 바꿔놓긴 했지만 의미는 없고 이항시켜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넘어가 있어? a 더하기 b의 전체 3승에서 얘들이 싹 다 넘어가서 마이너스 3의 b의 a 플러스 b라는 거. 그러다 보면 3승 마이너스 3승 공식 외울 때 부호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a 마이너스 b의 전체 3승에서 플러스 3의 b의 뭐야? a 마이너스 b가 될 거 아니야. 이거 공식 부호 좀 조심하세요. 부호 때문에 자주 실수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야.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항상 그랬었어. 나 실수 엄청 했거든. 수능은 만점이 나오는데 모의고사를 칠 때 3년 동안에 모의고사를 만점 100점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수학. 오케이? 왜? 자꾸 하나씩 실수해가지고. 그 실수도 뭔 줄 알아? 다 부호 실수야, 대부분이. 나 요즘도 아직 뺄셈 하나 못하는 거 있는데 너네는 공감 하나 모르겠다. 야, 예를 들어서 35에서 8을 빼봐. 얼마야? 너 이거 되게 못해. 이거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만 그래? 나만 그런가 봐. 33에서 막 18 빼고 이런 거 할 때 막 17 이렇게 잘못 쓰는 경우 너무 많아. 막. 너희들 안 그러냐? 무시하네요. 자, 가자. 그러면 뭐야? 요 녀석은 아예 그냥 이걸로 외워두세요. 이게 왜 쉽냐면 부호가 다 뭐거든?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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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다 마이너스거든. 의미가 없단 말이야. 외울 게 없단 말이야. 조심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알았죠? 그래서 곱셈 공식을 외워두고 구하는 게 3승 빼기 3승이면 그냥 쓰시면 돼. 여기다가 물음표 해놓으면 되잖아. 알았지? 나는 외우는 거를 최소한으로 한다 그랬죠. 어찌됐건 곱셈 공식의 변형. 이거 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 물어보는 게 여기서 물어보는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이것도 딱히 뭐 쓰진 않습니다. 나는 변형식 자체를 안 외우고 있어요. 외우라고 안 하기 때문에 수업 중에도 안 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3승 더하기 3승 더하기 3승을 물어봅니다. 어디서 많이 봤다 그치? 이거 어디서 나와? a 플러스 b와 abc의 합과 제곱의 합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 여기서 나온다 그치? 근데 그건 항상 여기에 뭘 가지고 있어? 마이너스 3abc. 그래서 그 마이너스 3abc를 어떻게 해놓은 거예요? 앞으로 우변으로 넘겨 놓습니다. 이거 보이지가 않지? 플러스 3abc 이거 저 플러스 3abc 저거 빠뜨리는 경우 없도록 조심하고. 알았지? 그럼 요거 말고는 더 이상 할 게 있어 없어? 딱 하나 있고요. 그거 말고는 응용하는 공식 하나 더 있습니다. 딱 하나 뭐 있냐면 곱셈 공식의 변형식에서 너희들이 실제로 외워야 되는 거는 이거야. 이미 알고 있겠지만 여기는 보니까 선생님들이 다 외우라고 시켰더라고. 그 뭐야?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 이거 뭐야? 2분의 1로 묶어준다 그치? 그럼 그 뒤에 들어가는 거 뭔지 기억나? 그렇지?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 기억나죠? 네, 이거 가지고 뭐 하기도 많이 하고 삼각형 모양 판단하는 것도 많이 하러 갔었고 정삼각형 나오는 거 그치? 그런 녀석 하나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너네 4승 더하기 4승 공식을 알고 있니? 그런 공식 없잖아. 그치? 근데 실제로 문제에서 나오니 안 나오니 물어보거든. 지금 아빠네 티토반도 지금 설명하다가 왔는데 설명했었는데 또 까먹더라고. 이거는 물론 외울 것까지는 아니기는 한데 외워두면 편합니다. 알았죠? 혹시 기억나나? 외우고 있는 사람들 있나? 또는 바로 즉흥적으로 만들 수 있나? 4승 더하기 4승 어디서 만들어? 자네가 이름이 뭐였지? 준서. 내 군대 선임의 이름이 똑같네. 준서야. 이거 공식 기억나니 혹시?
그렇지. 오케이. 잘하네. 그러면 하나 더. 5승 더하기 5승 기억하니 너네들 다? 외우고 있는 애들 일부 있던데 보니까. 여기 학원생들은 대부분 다 외우라고 시키던데. 5승 더하기 5승 기억나니? 어떤 거에서 만들어지겠어? 제곱 더하기 제곱이랑 3승 더하기 3승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까지는 기억을 하세요. 뭐 외울 것까지는 아니지. 거기서부터 뭐 하시면 돼? 이제부터는 만들어주면 돼. 나는 안 외우고 있어요. 그러면 요거 전개하다 보면 요거 5승 나온다 그치? 여기서 뭐 나와요? 5승 나온다 그치? 근데 불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 생기네. 뭐 나와? A제곱의 B3승 빼줘야지. A3, A3승의 B제곱 빼줘야지. 됐지? 그 녀석을 뭐 해놓습니다? A제곱 B제곱으로 묶어둡니다. 그래서 A제곱 B제곱의 뭐야? A 더하기 B. 보이나? 요겁니다. 외우세요. 알았죠? 외워두면 좋고 못 외우더라도 2승, 2승, 3승, 3승 에서 나옵니다. 까지는 꼭 기억을 하세요. 학교시험 단골이고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6승 더하기 6승은요? 어디서 만들어 오면 되겠어? 이거는 문제에 주어진 식에 따라 달라져요. 주어진 식이 만약에 제곱 더하기 제곱이 주어졌다. 제곱 더하기 제곱이 주어지면 걔를 3승 하면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맞지? 그 다음에 만약에 3승 더하기 3승이 주어져 있으면 제곱에서 출발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만약 이거 단골이니까 꼭 만들 줄 알도록 하세요. 알았죠? 얘는 뭐지? 요겁니다. 자주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넘어가 보자. 어디로 갈 거냐면 자, 쭉 넘어가서 뭐 10페이지 이쪽에 있는 것들은 안 할 거고요. 스텝 2로 바로 가볼게. 스텝 2로 가보면 어떤 문제를 풀어볼 거냐면 39번. 그 다음에 42번. 두 개 풀어보세요. 여기다 써둘게요. 번호. 기기. 나경이었나? 나경이는 지우고 풀어. 틀린 문제들은. 맞췄더라도 다시 한번 지우고 풀어봐. 몇 개 안 되니까. 여기하고는 고1들이 되게 조용하다. 얌전하다. 진짜 얼마 전까지 내가 가르치다 온 고1들은 다 상또라이들이었는데 진짜. 너희들은 참 얌전하구나. 좋네. 내가 제일 시끄럽네 여기서.
됐는가? 됐어? 음. 자, 가자. 39번 같은 문제. 이제 내가 고등부 수업 수상을 이제 첫 번째 수업에서는 되게 강조하는데 두 번째 수업에서는 좀 슬슬 강조 안 하기 시작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이제 당신들의 눈썰미를 필요로 합니다. 고등수학은요. 중등수학과는 다르게 중등수학은 기본적으로 공식을 외웠으면 그 공식을 외웠니라는 걸 그냥 확인 정도의 문제들만 나오다 보니까 교과서만 잘 풀어도 뭐 100점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 실제로 뭐 개념 플러스 용이었나? 뭐 그런 것들만 잘 풀어도 100점 충분히 나옵니다. 중등수학은. 근데 고등수학은 그래요, 안 그래요? 절대로 안 그러고 전부 다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게 일단 일반적으로 사고력을 물어보기 시작하는데 그 사고력이라는 게 활용에서도 나오지만 보이지 않게 숨겨놓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첫 번째, 얘들아, 이 두 식을 보니까 뭐가 생각나? 이 두 식에서 빨리 발견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합 겁나 쉽네? 그치? 2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5x 플러스 5x 사라질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더해주게 됐을 때 너무 심플한 걸 알아. 그치? 그러면 아예 이 꺾은 괄호라는 공식 자체를 최대한 a 플러스 b를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형태 변형부터 하고 오자라는 그거를 이제 원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 정도의 눈썰미는 그냥 대입하는 것 말고 그것도 가능하지만 그래서 이걸 뭐 해주세요? 삼승 나오네. 뭐야? a 더하기 b의 삼승에서 3의 b에다가 a 플러스 b를 곱해서 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ab는 따로 있네요. 어머 선생, 근데 a 플러스 b가 1이잖아 이 문제에서는. 아 그러면 a 플러스 b를 1로 고쳐봐. 야 그러면 이 꺾은 괄호 공식이 뭐가 돼? 1 빼기 마이너스 2ab. 이 빼기 2ab란다. 맞지? 1 빼기 2ab란다. 아 그러면 끝났네. 뭐야? 1에서 빼야지 2배. 둘이 뭐 해주세요? 곱해주세요. 이거를 원하는 겁니다. 알았죠? 물론 그냥 대입해서 한 사람들도 뭐 나쁘진 않은데 이런 거를 발견은 해줘야지. 이해되니? 요. 보자. 오케이. 근데 뭐 찾으라고? x의 개수를 찾아달래. x라는 1차항은 어디서 만들 수 있어? 뿅. 없네? 이거밖에 없네. 됐죠?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배, 플러스, 는이 아니라 50이 되겠네. 알았지? 끝. 응? 나 계산 잘못했니? 아니라는데? 잠깐만. 나 왜 마이너스 25, 왜 이거랑 이걸 곱했냐? 맞지? 이런 계산 실수를 한다는 거야, 내가. 너희 답 구할 때 내가 그래서 답을 최대한 안 구해. 왜냐면 답 구하다 꼭 틀린다, 나는. 틀린 거 잘 봐줘. 답 마이너스 10입니다. 알았죠? 이 둘이 곱해야지. 왜 이거랑 곱하고 앉았냐? 아무튼, 마이너스 10이 답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내가 42번. 자, 가자. 요것도 역시 이 정도의 눈썰미는 있으면 제일 좋기는 한데 이 정도는 하다 보면 나옵니다. 뭐냐면 얘를 본 사람들은 얘가 먼저 보여도 좋긴 하지만 뭐 일반적으로는 얘를 먼저 봤을 겁니다. 무슨 공식이야? 항 3개짜리의 제곱 공식이다. 그치? 그러면 뭐 하고 가자? 공식을 한번 써보고 가자. 변형식으로 쓰든 그냥 곱셈 공식으로 쓰든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제곱할게요. 그럼 뭐 나와요? a제곱에 더하기. 이거 제곱합시다.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고 4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요들이 곱해줍니다. 2배까지 할게요. 4ab, ab 조심. 그 다음에 여기 둘이 갑니다. 어머, 이 정도 나오면은 이거 할 수 있겠나? 2배 해서 이들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2ab. 갑자기 왜 바꿨을까? 요게 보인 거거든. 그치? 그래서 2로 묶어준 겁니다. 한눈에 또 좀 더 잘 보려고.
그럼 이거 가봐 얼마야? 5의 제곱이니까 25이요. 그리고요. 제곱 더하기 4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배에다가 뭐가 붙어 있어? 부호만 좀 조심합시다. 부호가 바뀌었어요. 마이너스 5예요. 그럼 마이너스 10이 넘어가게 되면 플러스 10이 되니까 얘는 얼마야? 35이네요. 오케이? 이겁니다. 알았지?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또 내가 이제 그래서 41번 같은 거 봐봐. 41번. 7승 더하기 7승 물어봅니다. 이거 풀라는 건 아니야. 7승 더하기 7승 물어봅니다. 야, 이거 공식 알아보고 몰라. 아는 사람 있어? 7승 더하기 7승? 나도 처음 봐. 오케이? 그럼 7승 더하기 7승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까처럼. 뭐? 3승 더하기 3승과 4승 더하기 4승의 곱에서 나올 게 예상이 된다 그랬지. 그러면 3승 더하기 3승 주어졌어? 아니요. 찾아주세요. 4승 더하기 4승 나와요? 나와 있어? 아니요. 역시 찾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뭐 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알았죠? 자, 7승 더하기 7승 한번 만드는 그 공식만 써봐. 요거 밑에. 요거처럼 난 여기 밑에 쓸게. 7승 더하기 7승을 만드는 공식만 예측을 해보세요. 그것만 하고 이 문제 넘어갈 거예요. 어차피 숙제를 풀어야 되니까 7승 더하기 7승는 이라고 해서 그거 쓰고만 다음 문제로 넘어가지. 됐나요? 가볼까? 7승 더하기 7승 어디서 만들어져요? 3승 더하기 3승. 거기는 AB인가? XY네. 아무튼 3승 더하기 3승과 4승 더하기 4승에서 만들어집니다. 맞죠? 요거 곱해서 A7승, 이거 둘이 곱해서 B7승 말고 A3승에 B4승, A4승에 B3승. 추가로 더 더해져 있네. 그럼 뭐 해야지? 빼줘야지. 누구를? 3승 3승으로 묶어주면 A 플러스 B. 여기까지 됐죠? 네. 그러면 더 필요한 게 이거만 있으면 되겠다. 맞니? 아니네. 곱도 찾아야 돼. 찾을 거 되게 많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결과를 알고 나서 마지막 최종 단계를 알고 나서 뭘 찾아야 될지를 쭉 보는 거고, 또는 이 정도 눈썰미가 있다면 처음부터 필요한 것들을 먼저 찾은 다음에 해설지처럼, 그치? 해설지 순서 그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필요한 것들 다 찾고 마지막에 7승 7승 구하러 가시면 됩니다. 알았죠? 넘어갑니다잉.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갈 거야. 몇 번 좀 잠깐 볼 거냐면 오늘 나머지 나눗셈 하기 전에 이제 잠깐 쉴 건데, 누구 좀 잠깐 볼 거냐면 여기는 없네. 너네 이 문제 기억나나? 이거는 쉬운 거라서 그냥 말로만 하자. 쓸 필요까지는 없어요. 뭐 아닌데. 그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처음에 어떻게 해줘야 돼? 내가 식을 잘못 썼다 근데 마이너스. 처음에 뭐 해야 돼? 이 식을 그렇지. x로 나눠서 이거 맞네. 더하기 x분의 1로 가고요. 얘 마이너스 4입니다. 우변으로 넘어가세요. 뭐가 돼요? 는 4.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녀석을 3승과 3승 먼저 써준다 그치? 근데 3승 더하기 3승이구나. 그거 형태 변형 보일 거고. 두 번째 2로 묶어줍니다. 누구랑 누구? 얘네들. 그리고요. 마지막에 얘들 3으로 묶어줍니다. 맞죠? 그런 기본적인 형태는 알고 계시죠? 넘어가도 되겠지. 자, 그러면은 요거 말고 이제 어디로 하나 좀 넘어갔다 올 거냐면 스텝 3 잠깐만 갈까? 잠깐만 있어봐. 아직 넘기지 말아봐. 시간이 몇 시야? 우리 몇 시에 시작했지? 2시 정각에 시작한 거야? 아, 맞다. 그럼 지금 8분 남았지? 아니, 스텝 3까지는 가지 말자. 자, 어디로 가냐면
아, 46번 풀어보세요. 너네 혹시 고차 방정식 지금 좀 기억나?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나 이런 거? 전혀 새로워. 혹시 기억나니?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지금 잠깐 뭐 기억나면 설명 좀 하려고 그러는데. 조금은 기억나? 자네도 기억나나요? 3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 잠깐 하고 갈까? 그거까지 하고 주시면 돼요. 자, 보자. 잠깐 저는 노란색은 잠깐 빼놓고 46번 먼저 풀이할 건데 다 풀었니? 보자. 자, 보세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작업. 이거 이대로 전개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문제야.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작업이에요. 일단 이 상태에서 이거 물어보면은 누가 봐도 근과 계수의 관계 문제라는 것까지는 눈치가 채지니? 그러면 여기서 먼저 찾아야 되는 건 너희들이 뭐예요? 세근의 합과 둘씩 곱한 것들. 그 다음에 세근의 곱을 찾으러 갑니다. 찾는 방법은요. 이놈 부호 반대로, 이놈 부호 그대로로, 이놈 부호 반대로 하면 이 문제랑 똑같아져요. 달라. 똑같아졌어요. 됐죠? 그리고 나서 얘를 물어본다. 뭐 해줘? 얘를 구해봐라. 뭐 해줘? 1차 여기서부터 출발하세요. x 더하기 y가 뭐야? 4-z. y 더하기 z도 뭐야? 4-x, 4-y. 그래서 4-x, 4-y, 4-z가 됩니다. 여기까지 되었니? 그러면 그 이후 과정은 얘는 이제 전개합니다. 그 전개하는 공식은 아까 곱셈 공식에 6번에 있던 그 녀석. 내가 외울 필요 없어 라고 했던 그 녀석. 그 녀석을 써주시면 됩니다. 알았어요? 근데 내가 이걸 여기서 왜 저 녀석을 가지고 왔냐면 이것 때문인데 야 써봐. 이 뭐야? 뭐야? 똑같지? 아이, 그치? 근데 3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버렸더니 좀 눈에 익숙한 식 있지 않아? 이거 보면 빨간 거 보면 뭐가 좀 익숙해 얘들아?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로 나오는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식이라며. 이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아니야? 맞죠? 어머 그럼 뭐 하면 되겠네? 4 넣으면 답입니다. 얼마예요? 이거 왜 제곱이 없어? 제곱 있다잉? 이거예요. 됐어? 그런 식으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얘는요? 얘는 그냥 뭐 전개하면 되지 뭐. 오케이?
응? 내 이름이 들렸는데 방금.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아셨니?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 4 넣으면 되고 얘는 마이너스 6, 1 넣으면 되고 얘는 마이너스 6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답은 똑같을 거야. 알았죠? 근데 여기 고차 방정식에서는 이 식을 이용해서 4를 넣어주면 되겠네. 그럼 여기다가 4를 넣어줘도 되겠네. 뭐 이런 풀이가 나중에 나오게 될 겁니다. 고차 방정식까지 가면. 알았지? 지금과는 조금 다른 풀이가 나오니까 잘 기억해두고. 알았죠? 오케이? 자, 요거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 좀 해주세요. 답 뭐냐? 요거 괜찮을까? 4, 3성 사라지네. 10이네 10. 요거 하고 나면 이제 잠깐 쉴 건데 나눗셈 살짝 얘기만 하고 갈까? 자, 가자. 다음 식의 나눗셈을 지금 내가 이거 쓰는 거 이거 해야 되나? 이 정도는 할 줄 알지? 그치? 내가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건 조립제법. 조립제법 해야 되나? 해야 돼? 안 해도 되겠지? 그치? 지금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다항식의 나눗셈을 전부 다 정리를 하고 난 뒤에 다항식의 나눗셈은 결국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직접 나눗셈을 하는 이거, 그리고 조립제법, 그리고 나머지 정리, 그렇게 총 몇 가지? 3가지 내용이 나오고요. 그 3가지 내용의 용도들을 구분을 좀 미리 해두고 싶다. 이거를 하고 싶어. 직접 나눗셈을 하는 거는 그냥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거야. 오케이? 누구누구 나와? 몫이 나오고요. 나머지도 나옵니다. 조립제법은요. 역시 몫도 알고요. 나머지 구해요. 나머지 정리는요. 몫은 몰라. 나머지만 나와.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게 몫이 아니라 나머지에 대한 얘기다. 그러면 나머지 정리 쓰러 가야지. 근데 뭐 할 때? 무조건 모든 나눗셈을 다 쓸 수 있니? 얘는 1차식으로 나눌 때 얘는 1차식으로 나눌 때. 근데 정확하게는 조립제법은 언제? x-알파로 나눌 때. 그럼 선생 1차의 계수가 바뀌면은요. 작업 조금만 해주면 돼. 그거 기억날 거야. 최고차 계수로 나누라고 했을 거야 아마 몫을. 그리고 직접 나눗셈은 모든 경우에 다 쓸 수 있는데 나누어지는 식과 나누는 식을 모두 알 때만 사용합니다. 그럼 하나라도 모르거나 이게 아닌 예외의 상황은 전부 다 뭐 하라고 해요? 그때 대신 사용하는 게 나눗셈의 관계식이라는 게 있는데 나는 1학년들 가르칠 때는 뭔가 막 외우세요 하는 것들 거의 없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무조건 나눗셈의 관계식을 쓰고 거기서부터 뭘 하러 가? 식을 변형을 하세요. 공식화하듯이 외워놓는 습관 1학년 때부터 하지 마세요. 나는 그걸 강조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나는 나눗셈의 관계식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야. 오케이? 물론 외워버리면 바로바로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많지만 못 외우는 애들이 훨씬 많거든. 오케이? 그래서 나는 외우는 걸 일단 최선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거 쉬었다가 할게요. 꺼야지. 라고 겁을 주고 시작을 하는 거지. 가자. 나눗셈 계속 진행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 넘어갈 때 이제 나눗셈 자체는 너희들이 다 할 줄 안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할 거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볼 거냐면 11페이지에 22번 먼저 몸풀기로 하고 갈까? 배고파.
근데 우리 학원 여기 올 때 입학 테스트 보지. 음. 왜 S반이지? M반 못 가나? 자, 요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할 줄 알죠? 자, 이런 녀석 갑니다. 자, px를 뭐 해달래요? 나눠달래요. 목과 나머지를 모두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 똑같은 px라는 식을 목과 나머지를 모두 구하세요. 목과 나머지를 모두 구하는 거는 조립제법 아니면 직접 나눗셈입니다. 근데 나누어지는 px를 모르다 보니까 조립제법도 불가능할 뿐더러 뭐 직접 나눗셈도 못하네. 그러면 그걸 대체하는 게 바로 뭐다? 요 관계식이에요. 초등학교 때 너희들이 검산식이라고 불렀던 그 녀석. 그래서 그 식을 변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보통 여기서 좀 이제 똑똑한 애들은 이 식 자체가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뭐 하게 되지? 거의 암산으로 보자마자 바로 답을 찾기도 하지. 답은 뭐? 4번이거든. 4qx 더하기래. 4qx 그리고 r이거든.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이 식을 뭐로 바꾸고 싶으니까 x 더하기 2분의 3으로 바꾸고 싶으니까 뭘 뽑아냅니다. 4를 뽑아냅니다. 4를 뽑아서 뭐 해줘요? 뒤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치? 이 녀석이 나중에 이제 뭐 1차 항의 개수가 뭐로 바뀐 2, 3, 4 등등등으로 바뀌는 녀석에서의 조립제법 문제로 넘어간다, 그치? 나눗셈은 나머지는 바뀐다 안 바뀐다? 나머지는 변화 없습니다. 변화는 오직 어디서만? 몫에서만 발생합니다. 알고 있죠? 오케이? 그거 이제 잘 기억해 두도록 하고.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바로 뭐 해보도록 하자. 진짜 나눗셈 한번 제대로 진행해보자.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긴 하겠는데 방금 거에 비하면 누구 한번 풀어줄 거냐면 48번과 49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두 개 가세요. 48번, 49번. 야, 근데 작년에 양소가 11등 했다고? 어, 어. 어. 2대부고? 2대부고도 엄청 높긴 하지. 원래 이화여고가 짱이었는데 2대부고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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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서구 많이 올라오긴 했지. 시험이 미쳤어. 진짜 양서구는 또라이들이야. 거기 선생님들 이상해. 내가 이제 여기 지역 나왔으니까 욕을 하는 거지만 거기 선생님들 기본적으로 이상해. 무슨 블랙라벨 문제가 기본 문제고 있잖아. 시험 문제에서. 막 모의고사 문제들은 뭐 거의 뭐 막 다 때려 박습니다. 그게 시험 문제야. 거기에서 와부고동하고는 또 이상한 게 자체 문제를 만들어. 지저분하게 막 그림도 손으로 그려가지고 희한하게 막 만들어 놓은 게 있어. 그 그림도 안 맞아. 대칭도 안 맞아. 3과 2인데 3이 더 짧게 그려지고 이렇게 직접 만들었단 얘기지. 거의 시험 대비할 때 진짜 머리 다 빠질 뻔했네 그때.
자, 가볼까? 결국 나눗셈의 관계식을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가 결국 너희들 이거 연습시키려고 식 변형, 식을 변형해 나가는 거를 연습시키고 싶은 건데 지금 얘들도 마찬가지야. 1차식으로 나눕니다. 몫에 대한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gx라는 거를 2차식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fx를 3차식으로 나눕니다. 전부 다 뭐야? 조립제법이나 나머지 정리를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직접 나눗셈을 하면 되는데 나누어지는 식 fx, gx를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치? 그러다 보니까 뭐 하러 가는 거? 전부 다 나눗셈 관계식을 시작해서 식을 변형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뭐 말은 계속 내가 하지만 결국 너희들은 어디서부터 출발하시면 돼? 나눗셈의 관계식을 쓰는 것에서부터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넘어지? 2. 그 다음에 뭐 하래? gx라는 녀석을 주네. 뭐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만 얘기했네. 몫은 얘기 안 했어. 그러니까 qx로 잡자. 그러면 이제 뭐 해주면 돼? 아, 우리는 이 gx라는 녀석 대신에 얘를 대입해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지? fx라는 식이 나오고 x-1에다가 곱하기 뭐야? x제곱에 더하기 x 더하기 1에 qx. 그 다음에 얘랑 얘를 곱해줍니다. 뭐야? x제곱 마이너스 1 합차 더하기 2 플러스 1로 바로 쓸게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한다? 얘를 나눈다 라고 식을 바꿔서 볼 수 있겠니? 그러면 뭐가 되네? 어머, 나머지는 그냥 x제곱 더하기 1이라고 그냥 써주면 되겠네요. 하고 끝나는 거지. 답 어딨어? 3번이네요. 얘는 되게 쉽다, 그치? 조금 장난을 쳐야 되는 거는 얘일 겁니다, 아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fx를 보자. 뭐 해달래? x제곱 2차식을 나누네. 나누는 식을 모르니까 뭐 하자? 또 관계식을 쓰고 시작을 하는 거지. 몫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몫은 내가 그냥 qx라고 붙이고 나머지 x 플러스 1 쓸게요. 그때 이번에는 뭐 하래? 이번에는 나누어지는 식 자체를 장난을 쳤다, 그치? 양변에 뭐 해줘? 똑같이 곱해줍니다. 다음 단원에서 할 얘기지만 나눗셈의 관계식 자체가 무슨 식이거든? 항등식이기 때문에 양변에 똑같은 식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항상 성립합니다. 맞죠? 그래서 양변을 똑같이 곱합니다. 누구를 곱할게요? x 플러스 1을 곱할게요. 그리고 3도 빼줄게요. 그러면 좌변은 뭐가 되고? x 더하기 1에 fx 마이너스 3이 되고 여기 x 플러스 1 곱하자. 여기도 x 플러스 1 곱하자. 바로 전개할게요. 그 다음에 뭐 한다 그랬지? 3을 뺀다 그랬지. 그럼 여기가 x제곱 플러스 1이니까 3을 빼주면 마이너스 2까지. 되니?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을 뭐로 바라봐? x제곱 플러스 2로 나눈 식으로 바라봐 달라고 했어. 그럼 뭐야? 어머, 얘로 나눈. 그리고 뭐? 뒤에 거를 몫이라고 바라보고 싶은데 가능하니? 아니요, 아직 멀었어. 왜? 나머지가 나누는 식보다 차수가 낮아야 되는데 차수가 아직까지 똑같다 또는 높다. 그러면 뭐야? 나눗셈이 틀린 상황 또는 나눗셈이 틀렸다기보다는 한 번 더 얘만 뭐 해주시면 됩니다. 더 나눠주시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얘를 뭐 해주면 x제곱 플러스 2로 나눠보자. 그럼 어떻게 돼? 최고차항만 맞추면 되니까 x. 됐지? 그러고 나서 뭐 붙여주시면 돼요? 잠깐만, x가 아닌데? 1배. 그럼 뭐만 더 붙여주시면 돼요? 더하기 2x랑 마이너스 3만 더 붙여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얘들을 뭐 해주면 돼? x제곱 플러스 2로 묶어버리게 되면 몫은 x 플러스 1 곱하기 qx 더하기 1이 되고 나머지는 뭐가 돼요? 2x 마이너스 4. 요게 나머지 rx가 되게 돼요. 됐죠? 이런 식으로 식을 바꿔가는 겁니다. 그런 연습을 쭉 시키는 게 스텝 2에 있는 이런 형태의 문제. 잘 할 수 있겠지? 실수만 안 하면 잘 할 것 같아. 그럼 답은 뭐냐? 1 넣으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 1번이겠네요. 됐죠? 자, 그리고 뭐 옆에 51번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했던 거라서 한두 개 정도 더 풀어보도록 할까? 좀 재밌는 문제가 없나? 오, 바로 나오네. 자, 역시 식에 대한 변형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한번 풀어보자. 53번.
문제 써야지. 난이도가 조금 내려갔네. 준서 풀었어? 풀고 있어? 얘는 또 까먹었다. 준서, 나경이. 너가? 민서. 너는? 이름이? 윤흠이? 이래놓고 내일 되면 또 까먹겠지? 야, 그래도 4명이라서 외울만 하네.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떴다. 우리 내일 되면 항등식을 배울 거고, 항등식을 배우면 뭐 이제 서울 휘문고 이런 데서 나왔던 킬러 문제들도 나는 소개를 해줄 건데, 거기서도 비슷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일단 다항식 fx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면 더군다나 개수 차수까지 줬어. 그러면 엄청난 힌트를 준 거지. 이게 아까 내가 잠깐 중얼거린 거 들었나 모르겠는데 좀 쉬워졌네 라고 하는 말을 한 걸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제 옛날에 이제 어떤 문제를 만들었던 게 이거랑 거의 유사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차수가 안 나와 있어서 차수부터 찾고 시작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차수가 아니라 개수였다. 개수가 안 나와 있어가지고 그래서 A, B 이렇게 미지수 2개를 잡아야 되는 녀석이 하나 있었는데, 얘는 최고차의 개수의 L이라는 굉장히 큰 힌트를 줬습니다. 그럼 뭐 해주세요? 일단 뭐 하자? 나누어지는 식 fx를 모르는 상황이니까 역시 남수의 관계식을 쓰고 거기서부터 고민을 시작을 합니다. 알았죠? 3차식을 뭘로 나눴대? x-2의 제곱으로 나눴대. 얘들아,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면 몫은 몇 차식이 될 게 뻔해. 누가 봐도 1차식이 될 게 뻔하잖아. 그러면 미지수를 뭘로 잡으면 되겠어? ax 플러스 b. 근데 ax 잡았을 때 최고차항은 또 여기서 나오거든. x3승. 근데 최고차의 개수 1이라면서. 그럼 여기는 뭐로 잡으면 끝나요? 이렇게 잡으시면 끝납니다. 몫과 나머지 똑같으니까 똑같이 x 더하기 a. x 마이너스 a도 좋고. 알았죠? 그러면 이제 fx가 나왔네. 뭐야? f2가 3이라는 걸 이용을 하래. x에 뭐 넣어보자? 2 넣어보자. 어머, 얘 사라집니다. 그럼 얘만 남네. 개쉽. 그치? 그럼 f2가 얼마거든? 어머, 그러면 a가 뭐 나왔어? 1 나왔어요. f1 완성. 그러면 이제 뭐 해줘? x-의 3승으로 나눌 수 있겠어? 네,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는 뭐 하시면 돼요? 직접 나눗셈 하시면 돼요. 왜? fx가 나와 있으니까. 알았지? 됐어요? fx 가보자. 뭐야? 어이구, 이걸 전개해야 돼?
단순 계산은 당신들이 마무리 해주세요. 알았죠? 아야.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질문. 야, 그럼 선생님 이거를 전개해가지고 진짜 x-2의 3승도 전개해가지고 그걸로 진짜 나눗셈 직접 나눗셈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연습시키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니까. 그것도 방법은 될 수 있지. 근데 너무 오래 걸릴 게 뻔히 예상되잖아. 그치 얘들아? x-2의 제곱도 귀찮은데 x-3승도 제곱해야 돼? 전개해야 돼? 너무 귀찮거든. 그럼 식의 형태 자체가 힌트지. x-2의 3승이래 얘들아. 그럼 뭐 해야 돼? x-2에 하나만 더 만들어 오면 되겠다. 그치? 어떻게 만들면 돼?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야. 아, 그러면 분배하기 좀 수월하네. x-2의 전체 3승 더하기 3 곱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인데 얘를 x-2의 3승으로 나누었다라고 생각해봐. 몫은 뭐겠어? 아무것도 없는 이 1. 아, 그럼 얘가 통째로 나머지라고 하면 되겠다. 그치? 그렇게 마무리 짓는 거예요. 어려울 겁니다. 아직까지는. 잘못 썼다. 13? 답은 5번 나옵니다. 알았죠? 5에서 한번 이런 문제 좀 별표 쳐놔.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배워갈 게 좀 많은 것 같아.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나머지가 서로 같은 것도 자주 나오고 마지막에 이거 이렇게 정리해서 나머지 구한 것도 자주 나오는 녀석이거든. 53번 풀이 자체를 잘 봐두도록 하세요. 알았죠? 자, 그러면 너무 어려운 문제만 반복하니까 재밌지? 아니요? 이제 좀 활용 문제 하러 가볼까? 자, 이거 정리할 사람들은 정리하고 정리 다 되면은 문제 역시 풀어보세요. 몇 번을 풀어볼 거냐면 이번에 좀 쉬운 거 하자. 61번 해주세요. 들어. 자, 나중에 너희가 고2가 되고 이 얘기 했나? 아빠네서 얘기한 것 같은데. 고2가 되고 수2를 하게 되면 활용 문제가 어렵다라는 걸 본격적으로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언제? 함수의 극한이라는 게 있어. 제일 첫 단원인데
그 함수의 극한의 활용 문제는 처음에는 많이 어려워. 그래서 애들이 막 15문제 내주면 진짜 저기 최하위권반 이런 데 가보면 여기 이 지역 말고 저기 다른 지역에 막 학교에서 막 반에서 막 진짜 중하위권들 보면은 진짜 개판이야. 식 자체를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냥 15문제를 숙제를 내주면 10문제가 질문이야. 다 모르겠어요. 이러고 있어. 자, 환장합니다. 자, 활용 문제는 쉽게 생각하세요. 이 도형으로 활용하고 있는 문제지. 여기 유형 이름도 활용이라 돼 있는데 활용형 문제는 있잖아. 기본적으로 뭘 요구하는 거냐면 그냥 식을 구해줄 수 있겠어? 식을 구해주고 나면 기초 연산만 시킬게. 그러니까 식을 구해줘봐. 이게 포인트입니다. 옛날에 내가 저기 이투스에서 강의할 때 뭐였지? 청설학원이랑 저기 메가스터디랑 같이 막 조인해가지고 EBS구나. 메가스터디가 왜 나와? 이투스인데. 거기 조인해가지고 어떤 영상 막 몇 개 만드는 게 있었거든. 거기서 이제 분석했을 때 썼던 말인데 활용형 문제는 기본적으로 식을 구하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식을 구해줘봐. 대신에 그거에 필요한 재료들은 막 중등 기하도 있고 그래서 수상하기 전에 그 도해 방식 넘어가기 전에 보통 중등 기하 이런 것들 막 묶어 놓는 거 있고 저기 현우진 선생님 같은 경우에 강의 중에 그런 강의도 있다며 꼭 기억해둬야 되는 뭐 도형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것들 막 강의만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 옛날에 찍어놓은 게 있대.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똑같아요. 활용한 문제야. 얘들아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이거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이건 무슨 삼각형? 한쪽 귀퉁이의 각이 한 내각의 크기가 60도인 삼각형. 근데 그걸 다 더한 사각형의 넓이가 나와 있어. 야, 삼각형 넓이 2개에다가 이거 3개. 3개의 삼각형의 넓이의 합 아니겠니? ABD는 누가 봐도. 그럼 계산해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은 3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다면 4분의 루트 3 x제곱입니다. 맞나요? 맞죠? 그냥 쓰라고 하는 대로 주어져 있는 대로 그냥 식만 써나갈 뿐이야. 정삼각형 넓이 공식만 너희들이 이용해서. 두 번째, 요 삼각형 한 변의 길이 나와요? nope. 그래서 나는 y로 잡아봤어. 4분의 루트 3 y제곱. 세 번째, 요 녀석 구하러 갈 건데 이거 구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한 변의 길이 a, 한 변의 길이 b, 끼인 각이 주어져요. 넓이 공식 기억나요? 기억나요? 뭐예요? 이 중학교 건데. 예각이라고 줄게. 똑똑하구만. 그거예요. 이거 수원에서도 다시 한 혹시 수원 지금 하고 있니? 너네 이거 말고 서브 수업이 뭐야? 수학 하야, 수학 원이야? 수하야? 수원 해본 사람 없어? 아, 했어? 그래, 거기도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잘 기억하는구나. 아무튼 뭐예요? 요 넓이 구하러 가자.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사인의 60도. 사인의 60도는 얼마? 2분의 루트 4. 됐나요? 끝났어요. 가보자. 뭐야? 4분의 루트 3으로 묶어줬더니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xy였네. 그게 쟤네. 이거 구할 수 있겠지. 여기서 뭐 나왔어? x 곱하기 y 주어졌지. 그러면 결국 둘이 연립해주면 제곱 더하기 제곱 구하러 갈 수 있겠지. 100% 물어보는 게 뭘 것 같아? x 더하기 y거나 x 마이너스 y 아니겠냐? 또는 조금 더 꼬아서 뭐 3승 더하기 3승 구하거나. 맞지? 뭐 물어봐요? x 더하기 y 물어보네요. 끝났어요. 이하 과정 생략. 봐봐.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해야 되나? 곱셈 공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 녀석은 완전히 생 기초 중에 제일 첫 번째 거 아니냐? 그치? 물어보는 거는 식 구할 수 있겠어? 식 이거는 뭐 할 수 없고 이거 구할 수 있겠어? 중등기하 기억나? 그건 물어보는 겁니다. 아, 물론 그럼 선생님 이거 기억 안 나면 이거 틀려야 돼요? 아니죠. 높이 구하러 가면 되지. 뭐야? a 사인 세타. 됐지? 여기를 뭘로 해줍니다? 잘라줍니다. 여기 있는 C까지의 높이 구하러 갔으면 되는 거예요. 어이구.
그럼 뭐가 보여? 직각삼각형인데 한 면이 60도. 1대 루트 3대 2 보여. 그럼 얼마야? 2분의 루트 3x. 이렇게 썼어도 돼. 되는가? 끝. 이하 과정. 답은 너희들이 마무리 지어주세요. 답은 4번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너네 아까 맞게 잘 풀었던 거랑 비슷한 문제기는 한데 너무 유형을 다 풀어버리네. 다음 장 넘어가자. 너네가 4시 20분까지 맞지? 아직 20분 남았지? 25분. 자, 다음 장 넘어갑니다. 몇 번을 풀어보냐면 63번 풀어볼까요? 또 풀 거 없나?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2개 풀어보세요. 지금 63번이지. 풀고 있고 70번. 2개 풀어봅시다. 63번은 그나마 좀 괜찮을 거예요. 오히려 저거를 더 어려워하는 애들도 있기는 할 텐데 실제 풀이 자체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거 하라고 하면 애들이 짧아 보이네, 길어 보이네, 짧은 거 A 막 해서 막 미친놈들이 있어. 막 해가지고 막 와 하나 이거는 뭐야 BBA네 막 하면서 막 만든 애들이 있어. 그러면 안 되죠. 이건 너무 노가다고. 그러지 말고 결국 전체 부피는 뭐가 나올까? A 더하기 B의 제곱 밑면의 넓이 곱하기 A 더하기 2B 높이 맞죠? 그럼 어떻게 돼? 전개를 합니다. 그러면 A제곱 더하기 2AB에다가 더하기 B제곱에다가 곱하기 누구예요? A 더하기 2B 어때? 전개해줄 수 있겠다 그렇지? A 3승 나옵니다. 그 다음에 A제곱의 B가 2A제곱 B 2A제곱 B 두 개가 나오네. 4A제곱의 B 그 다음에 AB의 제곱은 1 4 5 그 다음에 마지막 2B 3승. 자, 그럼 결국 뭐야? 이 문제는 결국 뭐 하라는 얘기야, 얘들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가 나오네? A 3승짜리. A 3승짜리 부피는 몇 개 나온다?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A제곱에 B라는 부피를 갖는 도형 몇 개 나온다? 4개 나오는 거야. 이 녀석을 한 변의 길이를 전부 다 뭐로? A 또는 B로 쪼개다 보니까 부피는 A 3승 AAA거나 AAB거나 ABB거나 BBB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맞지? 각각의 개수를 알려주는 겁니다. 앞에 개수는. 그러면 결국 150짜리 부피가 5개라는 말은 누구란 얘기야? 요거네. 그래서 AB의 제곱이라는 부피가 얼마가 나온다? 150이 나온다라는 거고. 그럼 이제 마지막 누구? 서로 소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AB를 찾으러 가시면 됩니다. AB를 뭐 해주세요? 150을 뭐 해주세요? 소인수분해 해보세요. 150은 대략 어떤 식으로 나누죠? 150은 6 곱하기 5 곱하기 5겠네. B가 5고 A는 6일 겁니다. 됐죠? 답은 뭐예요?
A가 6, B가 5. 16이 답이겠네. 뭐 이런 식으로 아니, 답은 뭐 빼고. 아무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70번으로 갑니다. 70번은 사실 굉장히 복잡하기는 해. 이게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내가 어디까지 풀었고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 녀석은 좀 어려울 수 있기는 해요. 자, 근데 일단 우리가 식을 가장 심플하게 해줘야 되거든. 그래야 값을 구하지. 얘들아, 3승, 3승, 3승이 들어가는데 딱 2개밖에 없어. 그러면 정말 많은 문제들이 어디로 많이 넘어가게 되냐면 이거는 쓰지 마. 3승 더하기 3승 더하기 3승에서 2개가 보통 딱 나오는 경우는 뭐 할 때? A뿔, B뿔, C가 0으로 주어질 때 또는 A, B, C가 똑같다 뭐 이런 말들이 주어질 때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그 식이 싸그리 뭐가 되고 0이 돼서 사라지고 누구만 남을 때? 3의 B, C만 남을 때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같다 이런 식으로 보통 가는 게 보통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0으로 주지 보통 이걸 주고 그래서 얘를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물어봐요. 알았어요? 마찬가지야. 쟤도 마찬가지야. 근데 일단 2개가 주어졌어. 방금처럼 운 좋게 0 돼서 빵 다 사라지면 참 좋은데 그러지는 않아. 그럼 뭔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그러면 x, y, z를 무조건 구하려고 x제곱, y제곱, z제곱을 무조건 구하려고 xy 더하기 yz 더하기 zx를 무조건 구해야만 된다는 강박관념은 버리세요. 오케이? 일단 출발해보자. 마지막 최종 버전이 어떻게 끝나냐면 얘를 뭐로 고칠 수 있다면 아까 했던 거 이거 딱 쓰는 순간 굉장히 심플해질 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요, 잘 봐. 구하고자 했던 식이 xy, yg, gx 그리고 마이너스 xyg, 마이너스 xyg, 마이너스 xyg 플러스 2xyg 어머, 구하라고 하는 게 엄청 간단해졌네. xy, yg, gx 빼기 xyz로. 그럼 이제 너희들은 저 위에 있는 식을 이용해서 쟤네들만 어떻게든 찾아오면 돼. 일단 뭐가 보이네? 얘네들이 보이기 시작하네. 그러면 먼저 뭐 한 편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될 거고 서술형이면.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뭐 해주세요? 제곱해주세요. 그게 뭐가 나와요? 오, 시간 다 됐네. 제곱, 제곱. 이거 마지막 문제로 해야겠다 오늘. 제곱. 더하기 2배의 xy, yg, gx. 그러면 얘는 1입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에다가 xy, yg, gx를 더해주면은 뭐가 돼요? 1이 됩니다. 근데 얘들아, 우리 이게 필요하지 이거 필요 없잖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형태의 얘는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줘? 바꾸자. 얘를 이항시키자. 1 빼기 2에 이거로 혹시 앞으로 제곱 제곱 제곱의 합이 나오면 이걸로 바꿔버리자라는 의미죠. 이것식 하나 찾았어요. 배고파. 두 번째 뭐 해주세요? 삼승 보이네. 이건 거의 기계지 뭐. 그치? 삼승 보이면 뭐 해야 돼요? 빼기 3의 xyg 는 x 더하기 y 더하기 g 곱하기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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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기 xy 빼기 yg 빼기 gx 됐죠? 저거 13은 삼승 바로 써버린 거예요. 그냥 귀찮아서. 얘는 1입니다. 얘는 뭐가 될 예정이에요? 얘예요. 싹 넣어주면 1-3의 xy yg gx가 됩니다. 밑에 보이나 근데? 강의대 때문에? 아니 저거 말고 너네 보여요? 그럼 이제 끝났네. 뭐가 끝났어? 자, 이 식 다시 한번 쓸게요. 13-3xyg가 우변 전개해주면 1-3의 xy 뭔가 이상한데? 아 맞나? 맞네. xy yg gx가 됩니다.
자, 끝났죠? 이거 좌변으로 넘어가고 13 우변으로 넘어가면 3으로 묶어주면 xy, yg, gx 빼기 xyg가 마이너스 12로 나옵니다. 답 나왔네. 마이너스 4. 알았지? 촤, 복잡하다 그치? 요런 것들은 이제 사실 내가 별로 좋아하진 않는 문제, 선호하진 않는 문제. 식을 막 이래 해보고 저래 해보고 하다 보면 운 좋으면 나오기도 하고 운이 나쁘면 또 안 나오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요거는 사실 내가 선호하는 풀이는 아닌데 학교 시험이 어려운 학교들은 보통 이걸 좀 내기도 하거든. 자, 한번 풀어보시고, 자, 오늘 숙제는 일단 어디까지? 77번까지 할 건데요. 자, 너희들을 내신교쟁이라는 교재를 하자라고 했을 때 사실 학원에서 되게 많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교재 고민을 많이 했었어. 사실 마플 시너지가 제일 좋기는 해, 지금 너희 반에. 근데 이미 해버린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마플 시너지를 또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자이스토리를 가자니 자이스토리는 더 많이 했어. 1품 가자니 또 어렵고 문제 수는 또 너무 적어. 그래가지고 결국 적당한 교재를 고른 게 내신고쟁인데 아직까지 솔직히 좀 어려워요. 지금 우리 반이 하기에는 어려워. 그래서 사실은 지금 방학 때 교재 마플 시너지가 좀 많이 아까워서 내신 대비 때는 마플 시너지를 좀 더 아까 말했듯이 활용할 겁니다. 근데 요 숙제 내신고쟁이 하는 동안에 좀 어렵더라도 끝까지 잘 한번 보고, 알았지? 잘 한번 풀어보고 질문인 것들은 최대한 다 질문하세요. 스텝 3가 아마 정말 많이 질문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어차피 너희들은 개념 설명이 좀 적어도 어차피 활용 문제들을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건 반이라서 개념 설명 조금 줄이더라도 진도 나간 데는 크게 지장 없게 할 거니까 질문 많이 하시고, 알았죠? 오케이? 일단 내일 보도록 합시다. 내일까지 해서 숙제는 같이 나갑니다. 알았죠? 주말반은.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수고들 했고요. 시간이 애매해서 한 1분 남은 것 같은데 이제 종치겠다. 여기까지 할게요.